자, 두 번째 주전부리는요. LG 얘기해 볼게요. 가전은 LG다 요 얘기 많았죠. 지금도 사실 가전 LG가 굉장히 강하기는 한데 사실은 다른 쪽으로도 먹거리 그리고 부가가치가 크게 창출되는 사업으로 크게 변모를 하면서 LG전자가 설립 65년 만에 가전기업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을 한다.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출 100조 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무형 비하드웨어 부분, 기업 간 거래 B2B, 뭐 디지털 헬스케어, 전기차 충전 등등 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LG전자 매출이 2022년 기준으로 65조 원인데 100조 원까지 늘리겠다. 최근에 한해의 움직임들 보면 뭐 전혀 뭐 꿈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LG전자 현 시점 긍정적이다 O, 아니다 다른 먹거리가 많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핸드폰을 어쩔 수 없이 액정이 깨져서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 제가 LG폰을 4년 반을 썼습니다. 오. 네. 그리고 아이폰을 사셨다는 게 문제네요. 이것도 아이폰도 어쩔 네. 수 없이 뭐 일이 있어서 사기는 샀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LG가 저도 이 바꾸려고 그런 게 LG페이가 7월부로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제가 쓸 수가 없어요. 네. 회사가 없어지고 저는 고객은 남아있는. 자, 두 분 다 어쨌든 LG전자 O를 들어주신 만큼 저도 응원하는 입장에서 마음은 O인데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지 김민수 대표님 왜 O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근데 보니까 2025년 예상 매출이 90조네요. 90조. 그럼 5년 사이에 10조만 늘리겠다는 얘기인가요? 논다는 얘기? 네, 그건 아니고요. 예. 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잘 어렵다. 해나가겠다는 쪽인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 보다 보니까 세 개 축으로 나뉘더라고요. 예. 논 하드웨어. 논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안 쓴다. 이제 LG페이 죄송하지만 네, 다 LG 잊어달라. 예. 다른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B2B입니다. 요거는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LG가 저희가 가전 쪽에 뭐 가전은 LG, 뭐 사랑해요 LG 이건 옛날 거죠. 예. 네, 베이비복스 시절 때 얘기죠. 네, 이건 됐고. 근데 B2B로 가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 결정력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됐을 때는 이게 좀 작용을 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예. 쪽인데 이 관련된 쪽은 여기선 계속 잘 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기차 충전인데 그만큼 지금 헬스케어 쪽과 그러니까 이쪽에서 연관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AI 로봇 쪽도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네, 50조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25조 절반 정도 투자하고 그밖에 17조가 투자하고 R&D가 25조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괜찮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LG가 LG스럽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혹시 자금 계획들이 약간 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그거 비해서 나오는 비전들은 뭐 나쁘진 않다. 예. 중요한 거는 자금 계획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전장 사업 쪽에서 LG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볼보나 아니면 레인지로버 쪽으로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다른 여러 가지 납품을 하면서 여기서도 괜찮다 이런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자, 이주연 대표님은 왜 O를 들어주셨는지요? 개인적으로 이제 LG를 굉장히 좀 좋아하는 네. 편인데 이제 전자제품 우리나라 이제 양대 산맥을 두고 봤을 때 가전은 확실히 좀 LG가 아닐까라는 경험에서 우러난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LG전자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뭐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뭐 충전소 사업이라든지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이라든지 좀 전에 얘기해 주셨던 뭐 마그나와의 이제 이 합작을 통한 전장 사업이라든지 이 2차 전지도 LG 그룹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었고 그리고 이 좀 전에 얘기 드렸던 전장 산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는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 LG 그룹의 그냥 기업의 브랜드를 떠나서 오너가 일단 교체가 되었었잖아요. 교체가 되면서부터 LG에 바뀌는 그런 변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물론 안 되고는 있었지만 예. 과감하게 팔을 잘라내고 수술을 거쳤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업이 일단
주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실적을 잘 낸다고 해도 계속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 그런데 거기에 항상 부족한 게 미래에 대한 비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LG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컨센서스 얘기를 잠시 하셨지만 뭐 100조 충분히 달성할 것 같아요. 지금 예. 상태로 간다라면 뭐 전장 산업 쪽에서 한 20조 정도만 달성해 준다 하면 지금 80조 정도 내고 있으니까 예. 그냥 100조는 그냥 충분히 뭐 그쯤 되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그 내용들에 적혀 있는 부분들을 보면 현재 주가가 12만 원이거든요. 60만 원까지 주가를 올리겠다. 예. 라는 얘기를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이렇게 뿜뿜되는 그런 소식인데 예.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게 주가는 참 올리는 거는 뭐 포부는 좋습니다. 그런데 다 뭐 투자도 하고 뭐 다 좋아요. 해서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예.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더해 준다라면 분명히 한 60만 원 이상도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LG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있는 그런 기업들도 다 좀 새겨 들어야 될 포인트. 약간 주주 친화적인. 죄송한데 자사주가 0.5%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LG 전자가요. LG가? 네, LG 전자가요. 그것도 뭐 사야. 그러니까 좀 매입을 해서 좀 소각. 자사주부터 매입하셔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사주가 0.5%. 실적을 보면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 저평가 해소하는 방법은 뭐 당연히 하고 있는 사업 더 잘 키우고 미래 신사업 살아남으려면 신사업 해야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죠? 거기에 더해서 좀 당연하지 않지만 자사주 매입과 소각까지 해주면 참 오케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기대까지. LG그룹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결국 LG전자 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한번 상한가 간 적 있잖아요. 진짜 쇼킹한 날. 애플카. 사실 애플카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전장에다가 이제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그 LG 전자 등등 거기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애플카 이슈를 같이 LG전자에 엮어서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는 거 요거 괜찮습니까?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네, 그거는 결국에는 보게 되면 예. 애플카로 갔었을 때 이제 주도적인 위치가 전장사업부 쪽에서 LG전자가 가져가겠느냐? 못 가져갑니다. 애플은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런 친구를 찾지 않습니다. 나한테 거의 하인처럼 대할 사람들을 찾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 간다는 거는 마진 폭망입니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물론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적은 마진으로도 그래도 폭스콘처럼 꾸준한 매출과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원티어 그냥 탑티어 기업이랑 함께하는 것도 또 메리트가 있지 않아요? 이재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LG전자, LG마그나, 애플카 이슈 같이 엮어서 조금 프리미엄을 더 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슈는 아예 빼고 보는 게 속편합니까? 저는 일단은 빼고 보되 그래도 가능성에 기대를 조금 걸어 볼만하다는 기대는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주가는 일단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인트 벤처 마그나하고 이제 하면서 사실 그게 이제 요 애플과 이런 연관성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면서 주가들은 상당히 움직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일단 뭐 미래 이런 그 주종 관계에 놓이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좀 분하지만 예. 그래도 천하의 애플인데 뭐 붙어서라도 살아남으면 그게 어딥니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TSMC가 이 반도체를 갖다가 사람들이 맡겨주면 이게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고 열심히 잘 만들어 주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LG전자에게 전장 쪽을 이제 딱 맡겼는데 맡기니까. 열심히 쫙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제 딱 위에서 막 딱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한다. 야, 안 만든다. 요렇게 딱 된다고 했을 때 과연 LG만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애플이? 아, 그렇게 얄밉게 합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갑 같은 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한다라면 물론 뭐 애플이 그렇게 채널을 단일화하지는 않겠지만 뭐 주가에는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 네. 이진주님께서 애플카는 아직, 보라보라님께서 애플카 신기루 아닌가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지금 물론 몇 년 뒤에 나오는 거라 지금 단언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애플이 전기차를 아예 그냥 배제하고 가긴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나올 겁니다. 네. 나오는데
독자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나오게 되면 다 지들 네. 애플 그대로 네. 애플 그대로 예. 생각하는 대로 갈 겁니다. 예. 가는데 이게 차가 아니에요. 애플 카지 자동차가 아니라 애플 모빌리티입니다. 그렇죠. 네, 모빌리티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생각하듯이 나 애플카 타서 뭐 애플 마크 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운전하고 가는 뭐 그러면서 애플 아이폰 들고 이렇게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이 이거 벌금 내네요 이러면요. 네. 이거 없이 운전대가 없을 겁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나갈 텐데 모빌리티 형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여기서 하드웨어를 파는 거에 부담을 느껴서 그냥 자동차 기업들한테 소프트웨어를 파는 형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장악력을 중요시하는 애플한테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좀 이미 들기도 뭐 핸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핸들 만들었어요? 네, 애플 비전 프로 아, 누워서 이제 그거 핸들입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갑니까? 눈으로 하면 이렇게 바라보면 예, 이제 알겠습니다. 어쨌든 LG전자 플러스 애플카 같이 엮어서 그런 기대감도 조금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만 또 김민수 대표님은 아예 그거 빼는 게 속 편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LG에 대해서 두 분 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기대감 갖고 계시는데 LG 그룹주 내에서 탑픽을 하나씩 주신다면 혹은 연결돼 있는 또 탑픽을 주신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지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전장 자동차 쪽 할래다가 네,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LG 전자가 지금 자리상으로 되게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지금 이제 잠깐 보시는 이제 분봉상으로 변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턴하는 자리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움직임이 나오기 초기 단계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딱 주의해야 될 점. 그래서 예. 11만 한 6천 원 정도 짧게는 여기만 이탈 안 하기 시작하게 되면 턴 하는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소저가는 넉넉하게는 11만 원대를 보는데 아니 뭐 11만 5천 원대, 6천 원대만 지키게 되면은 아마 다음 레벨업은 시도할 것이다라는 쪽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13만 5천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좀 길게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지난 고점대 됐던 16만 원대까지는 시도하지 않겠느냐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트레이딩과 중기 전략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본다고 하면 네,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LG전자 사는 게 나아요? no. 왜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도 기승전 반도체. 아, 네. 그래도 16만 원이면은 지금 오늘 얼마입니까? LG전자? 12만 원, 200원입니다. 12만 원? 네. 그럼 한 30% 보시는 거네요? 3, 40%? 그 정도쯤 되겠죠? 네. 삼성전자가 3, 40%갈 수 있어요? 내년 1년 뒤라고 그러셨잖아요. 1년 뒤. 네. 그 내년 쪽에 앞자리 수가 혹시 네,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성향 따라서. 네. 성향 따라서. 알겠습니다. 둘 다 사면 되겠네요. 둘 다 둘 다 사면 되나요? 반반 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베이비 사고 복수 사고. 네. LG전자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더 선호, 최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주연 대표님은 LG그룹주 하나만 주신다면요? 네, LG 그룹주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그룹주는 아닌데 예. 일단 신성 델타테크라고 이제 LG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범 LG가. 범 LG가 관련 기업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LG의 생활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부품이라든지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이제 뽑아봤고요. 앞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애플카 이슈 나왔을 때, 예. LG전자는 상한가 가고 이제 시세 시원하게 나왔지만 예. 신성 델타테크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 부품 수주 받으면 신성 델타테크가 이제 콩고물을 좀 많이 얻어먹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에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주가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인데 지금 이 10,000원이라는 이런 가격단을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간에서 살짝 지금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요. 실적이 올해 컨센서스가 대략 한 550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예. 작년까지 이제 한 320억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만약 이 컨센서스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지금 시가총액 2,900억밖에 안 되니까 많이 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4년도도 뭐 600억 실적은 계속해서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뭐 지금 저점 구간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요거는 이제 1차 목표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항단이 이제 15,000원이니까 그 이후에 증시도 괜찮고 상승 추세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2만 원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단기적으로 뭐 한 9,100원 정도 9,1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매수가는 한 1,600원 이하 정도로 적어주셨네요. 자, 알겠습니다.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LG전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주전부리 가기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한 1, 2분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2분도 없네요. 한 1분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나오는 미국의 CPI 플러스 금통위까지 짧게만 코멘트를 조금 해주신다면 이주연 대표님부터? 별 걱정할 거 없다. 별 걱정할 거 없다? CPI도 생각대로 나와서 오히려 요 두 개를 호재성 재료로 조금 생각을 한 불확실성 해소? 네, 불확실성 해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요? 금리는 됐고 금리는 됐고. 예, 경기랑 실적 생각하자.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실적 시즌 또 네. 시작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챙겨봐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 두 분과 이야기 나눈 거 좀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이로운 경제 채널 EBC 이런 생각이 듭니다.